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어딜 볼 차례냐면요. 페이지 12페이지 유가증권 쪽을 보겠습니다. 12페이지 유가증권인데 그거 하기 전에 11페이지에 제가 문제 풀 때 잘못 푼 게 하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 7번 문제 풀 때 11페이지에 7번 문제 풀 때 신한은행에 정기예금 100만 원을 예금하기 위해 당사 보통예금 계좌에서 대체 입금하였다. 요거는 지금 어느 통장에 돈이 증가가 돼요? 정기예금 통장에 돈이 증가가 되는 거죠. 차변에 정기예금이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보통예금 통장에서는 돈이 나가죠. 예, 대변에 보통예금이 왔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제가 잘못 풀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제 12페이지 유가증권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제 유가증권이 분류가 됐는데 요거는 나중에 볼 거고 바로 13페이지로 갈게요. 자, 13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그 주식이라는 건 들어보셨죠? 뭐 주식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다 이런 말도 들어봤을 거예요. 주식이 있는데 일단 주식은 가지고 있으면은 팔 수 있죠. 팔면은 돈이 돼요, 안 돼요? 돈 된단 말이에요. 예, 자산이에요, 자산. 그 주식을 회계에서는 어떤 용어로 쓰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는 용어로 써요.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하면은 주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 뭐 정확한 의미는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처음에 공부하시기 때문에 그냥 단기 매매 증권은 주식이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그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이 어떤 게 있냐면요, 일단 사죠, 팔죠. 예, 사고 파는 거에 대한 회계 처리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치가 그대로 있나요? 아니면 매일매일 바뀌나요? 바뀌죠. 예, 주가는 매일매일 바뀌잖아요. 삼성전자의 주가가 뭐 5년 전만 해도 50만 원 주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150만 원, 거의 3배 가까이 뛰었잖아요. 주가라고 하는 거는, 주식의 가치라고 하는 거는 매일매일 바뀌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하나 더 있는데 뭐가 있냐면요, 주식을 가지고 있으면 배당금을 받아요. 제가 법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저희 법인이 있어요. 법인이 있는데 삼성전자가 있는데, 이 삼성전자라고 하는 실체를 만들어 놓고 누군가가 삼성전자한테 돈을 넣어줘요. 예, 주주라고 하죠, 이러한 자를. 주주인데 주주가 10,000원을 넣어줬어요. 그럼 삼성전자는 너를 주인님을 임명하노라 하면서 뭘 발행해 주냐면요, 주식을 발행해 줘요. 주식. 자, 주식을 발행해 주는데 왜 투자를 했겠어요? 왜 10,000원을 넣어줬냐면요, 삼성전자가 이익이 나요. 이익이 5만 원 났다라고 할게요. 이 이익에 대한 몫을 요구를 하기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하는 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익이 5만 원 났다라고 하면은 여기에 대해서 얘 지분율이 10%였다라고 하면은 5,000원만큼 돈을 받을 수 있는데, 요 받는 돈을 뭐라고 하냐면요, 배당금이다라고요. 배당금. 그래서 주식은 사고 팔고 배당받고 그 다음에 그 가치 변동하는 거, 이 네 가지에 대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 네 가지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13페이지 2번에 단기 매매 증권의 최초 측정이라고 나와 있죠. 예, 최초 측정 취득 가액 부분인데, 예, 그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취득. 자,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 이 취득 원가라고 하는 말은 샀을 때 금액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샀을 때 금액. 차변 쪽에 잡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가액을 얼마로 잡아야 되느냐, 그게 취득 원가단 말이에요. 취득 원가는 뭘로 하게 되어 있냐면요, 예, 매입 가액을 취득 원가로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이 되는데, 요 금액은 보통 어떤 가격으로 매입하냐면요, 이제 시가로 매입한단 말이에요. 시가가 취득 원가가 되는 거예요. 시가가 매입 가격이니까.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주의를 해야 될 게, 단 매입 수수료 등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데,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하냐면요, 단 취득 부대 비용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의 취득 원가는 매입 가액을 하는데, 그 취득 부대 비용은 뭘로 처리해야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해야 되겠습니다. 수수료 비용.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단기 주식을 예를 들어서 주식을 200원에 현금 구매했다. 자, 주식을 200원 현금 구매했다라고 하면은 주식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쓴다라고 했어요? 단기 매매증권으로 쓴다라고 했었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가 오냐면요, 200원이 와요. 단기 매매증권 200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증가하는 자산명이 뭔가요? 단기 매매증권이죠. 예,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원. 그 다음에 현금 주고 샀으니까 현금이 감소할 거 아니에요. 현금의 감소는 대변으로 간단 말이에요. 대변에 현금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식을 200원에 현금 구매를 해요. 예, 주식을 200원에 현금 구매했는데 주식을 구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나갔다라고 할게요. 자, 매입 수수료 50원을, 그러니까 취득 부대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매입 수수료 등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매입 수수료 등을 이야기하는데 이 매입 수수료 잠깐만. 예. 취득 부대 비용은 매입 수수료 등을 이야기하는데 얘는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수수료 비용으로 써요. 여러분들 그 주식 살 때 수수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주식을 살 때는 여러분들이 직접 살 수가 없어요. 증권회사를 통해서 산단 말이에요. 그럼 증권회사한테 수수료를 내야 된단 말이에요. 예, 증권회사는 그 사는 사람과 주식을 팔려고 하는 사람의 중간에 매개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증권회사한테 수수료를 내야 되는데 그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광고 보시면은 뭐 옛날에 이효리가 대우증권 광고할 때 뭐 또 내렸다, 최저 수수료다, 막 이런 말 들어보셨죠? 네. 그래서 증권회사한테 내는 그 취득 부대 비용, 매입 수수료 등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럼 주식을 200원에 현금 구매했는데 매입 수수료 50원 현금 지출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일단 주식을 200원에 현금 구매했으니까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 200원이 와요. 자, 근데 주식 200원 말고 뭐도 냈어요? 수수료도 냈죠. 수수료 얼마 냈어요? 50원. 예, 이 수수료 낸 거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50원만큼은 수수료 비용 50원 이렇게 하시고, 그럼 현금이 대변에 얼마가 나가냐면요, 250원 이렇게 나가는 걸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200원에 현금 구매했는데 수수료가 나가면은 계정 과목을 뭘로 쓰냐면요, 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3페이지 하단에 사례 보세요. 자, 사례 보시면은 자, 거기 동그라미 1번에 단기 매매증권 취득 있죠? 자, 거기 보시면은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5주를 주당 100원에 현금으로 취득하였다. 주식을 이렇게 한 주 단위로 산단 말이에요. 한 주당 100원 주고 샀으니까 5주 샀죠. 그럼 총 얼마원치 산 거예요? 500원어치 산 거죠. 예, 그러면은 차변에 단기 매매증권이 얼마가 와야 되냐면요, 예, 주식 산 거니까 단기 매매증권이 500원이 오고, 대금은 뭘로 지급했어요? 현금. 대변에 현금 5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동그라미 2번 보세요. 자, 13페이지 맨 하단에 동그라미 2번에 단기적 시세 차익 목적으로 주식 5주를 주당 100원에 매입하였으며, 그럼 주식 얼마 주고 산 거예요? 500원 주고 산 거죠. 예.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이 와야 돼요. 예,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이 와야 되고, 자, 수수료 얼마 냈냐 봤더니 그 매입 수수료 5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라고 돼 있죠. 예, 수수료는 수수료 비용이 된다라고 썼죠. 그래서 50원만큼은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대변에 현금이 얼마가 나가요? 550원 이렇게 나가죠. 그래서 주식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나가는 매입 수수료 등은 뭘로 처리를 해야 되냐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4페이지 그 3번에 단기 매매 증권의 기말 평가를 볼게요. 자, 그거 볼게요.
자, 기말평가 볼 건데 잠깐만요. 죄송해요. 잠깐만요. 자, 보겠습니다. 자, 기말평가. 자, 기말평가가 있는데 자, 요거는 뭐냐면요. 주식이라고 하는 거는 가지고 있으면은 그 가치가 그대로예요, 변동이 돼요? 예, 변동된단 말이에요. 예, 가치가 막 바뀌어요.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X 1년 4월 1일 날에 주식을 1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100원, 대변에 현금 100원 이제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어요. 자, 100원 주고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치가 다음 날에도 바뀔 거고 계속 바뀔 거단 말이에요. 지금은 100원이지만은 다음 날에는 11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예, 계속해서 가치가 바뀔 건데 그 가치가 변동될 때마다 회계 담당자가 분개를 해주면은 짜증 나겠어요? 짜증 안 나겠어요? 예, 짜증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언제는 한번 해야 되냐면요. 결산 1회는 한번 해줘야 돼요. 왜냐면은 결산 1회는 정보 이용자한테 조금이나마 더 정확한 정보를 알려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X 1년 12월 31일 결산일에는 결산일의 시가대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 여러분들 시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요 시가라고 하는 말은 시장 가격의 줄임말이에요. 시장 가격. 지금 현재 금융시장에서 살 수 있는 가격이 시가예요. 예. 그 다음에 같은 말이 공정가치가 있어요. 공정가치. 누가 봐도 공정한 가치. 이게 뭐가 되겠어요? 시장가치, 시가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 공정가치 다 같은 말이고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가격, 예, 요게 시가가 된다라는 거. 혹은 팔 수 있는 가격. 시가라고 하는 거는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서 사거나 팔 수 있는 가격, 예, 그게 시가가 되겠습니다. 같은 말은 공정가치. 자, 그럼 X 1년 12월 31일 날에 시가를 봤더니, 자, X 1년 12월 31일 날에 자, 시가를 봤어요. 시가가 200원이 됐다라고 할게요. 자, 그럼 100원짜리던 주식이 결산일 날에 가서 봤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200원이 된 거죠? 예, 완전 땡큐죠? 예, 2배로 오른 거잖아요. 그럼 100원짜리 든 게 200원이 됐으면은 가치가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럼 자산을 증가시켜야 되겠죠? 100원짜리 든 게 200원이 됐으니까 얼마만큼 자산이 더 증가하는 거예요? 100원만큼 더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단기 매매 증권 1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고, 자, 100원짜리 든 게 200원이 됐으니까 100원을 더 올려줬죠. 자, 대변에는 100원만큼 올라갔으니까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예,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예, 단기 매매 증권.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원. 네,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원짜리 든 게 200원이 됐잖아요. 그래서 100원만큼을 더 올려주고, 예, 시가가 올라서 나오는 이익,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가가 200원이 됐을 때 받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시가가 50원이 되었다라고 해볼게요. 시가가 50원이 됐다. 자, 시가가 50원이 됐으면은 100원짜리 든 게 얼마가 된 거예요? 50원이 된 거죠.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떨어져요? 올라가요? 떨어졌죠. 얼마가 떨어진 거예요? 50원이 떨어진 거죠. 예. 그러면은 자산이 증가해요? 감소해요? 감소하겠죠. 100원짜리 든 게 50원이 됐으니까 50원만큼의 가치가 떨어질 거예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야 된단 말이에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원을 이렇게 빼요. 100원짜리 든 게 50원이 됐으니까 빼고 봤더니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손해 본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손실. 기말에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예, 이러한 계정 과목을 쓰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가가 오르면은
지금 당장에 시장에 나가서 팔 수 있는 가격이 올라갔다라고 하면은 완전 땡큐죠. 이익 나는 거잖아요. 자산을 올려주고 대변의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잡고 시가가 떨어지면은 주식의 가치를 떨구고 손실 난 거단 말이에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14페이지 그 상단에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례. 자, 사례 보시면은 단기 매매증권의 기말 평가가 있는데 그 사례 동그라미 1번에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증권의 장부가액은 500원이며 공정가액은 600원이다. 500원짜리 장부가액이라고 하는 건 이런 말이에요. 지금 현재 장부상 뭐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러한 장부상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장부가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었던 거예요. 100원이다라고 돼 있었던 거죠. 장부상의 금액, 현재 분계장이나 총계정원장상에 잡혀있는 그 자산의 금액이 장부가액이 돼요. 그럼 장부가액이 100원인데 기말에 시가 평가했더니 200원이 된 거죠. 얼마만큼이 더 올라간 거예요? 100원만큼이 더 올라간 거죠. 예. 뭐 이런 거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장부가액이 500원이다라고 하는 거는 이런 말이에요.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5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장부상의 금액이 500원이다라는 거거든요.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이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거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했더니 공정가액은 시가죠. 시가가 얼마 돼요? 600원. 그럼 500원짜리 든 게 600원이 됐죠. 얼마가 더 올라간 거예요? 100원이 더 올라간 거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잖아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얼마만큼 더 올려주면 되냐면요. 100원만큼을 더 올려주면 돼요. 가치가 100원만큼 올라갔으니까. 500원짜리 든 게 600원이 됐으니까 100원만큼을 더 올려주고 여러분들 100원이 더 올라간 거는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 1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보면은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의 장부가액은 500원이며 공정가액은 400원이래요. 걔는 장부가액이 500원이다라고 돼 있으니까 얘도 똑같이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돼 있었겠어요? 500원이다라고 돼 있었겠죠. 근데 기말에 시가 평가했더니 400원이 됐다죠. 그러면은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빠져요? 대변 단기 매매 증권은 얼마 빼야 돼요? 100원을 빼요. 자, 그럼 이익이 나요? 손해가 나요? 손해 나요. 주식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에 손해 나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1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결산일 날에 하는 분개, 결산 분개 12월 31일 날에 기중에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매일매일 시가가 바뀌는데 그 매일매일 바뀔 때마다 평가하면은 좀 그렇단 말이에요. 언제만 하는 분개냐면요. 기말 결산일 날에 하는 분개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에 배당금 및 이자 수령이라고 하는 말이 있죠.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금하고 이자 수령했을 때 자, 여러분들 그 은행에다가 돈을 넣어놓으면 뭘 받냐면요. 이자를 받아요. 이자. 제가 첫째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주식에 투자를 하면은 뭘 받는다라고 했어요? 배당금을 받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자를 받으면 이자 수익, 배당금을 받으면은 배당금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세 번째 배당금 수령했을 때 자, 배당금 수령은 그냥 분개를 이렇게만 아시면 되세요. 배당금 받으면 배당금 수익, 이자 받으면 이자 수익이다. 이런 논리만 아시면 되고 주식 투자에 대한 대가로 배당금을 받았잖아요. 그럼 차변에 받는 게 있을 거예요. 받는 거에 대해서 대변의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바로 사례를 볼게요. 자, 14페이지 사례 보시면은 배당금 수령이 있는데 기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현금 배당 200원이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그럼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200원이 들어오겠죠.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럼 차변에 보통예금 200원.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단 말이에요. 그럼 차변에 보통 예금 200원이고 대변에는 뭐가 오냐면요. 배당금 받은 거죠. 예, 배당금 받은 거는 계정 과목을 대변에 뭘로 쓰냐면요. 배당금 수익이다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수익이 발생한 거잖아요. 예, 수익이 발생한 거니까 대변에 와야 되는 계정 과목은 배당금 수익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산의 증가는 차변, 그 다음에 수익의 발생은 대변.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15페이지 주식 팔았을 때 이야기. 이게 좀 어려운데 15페이지에 단기 매매 증권의 처분을 보겠습니다. 처분 팔았을 때. 자, 주식을 팔았을 때인데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처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자, 처분인데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X 1년 4월 1일 날에 단기 매매 증권을 500원 주고 샀다라고 할게요.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원, 대변에 현금 500원. 자, 이렇게 분개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겠습니다. 자, 얘를 팔아요. 자, 500원짜리 주식을 이제 팔았을 때의 분개가 어떻게 되느냐?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볼 건데. 자, 500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얘를 팔아요. 언제 팔았냐면요. X 1년 7월 1일 날에 700원에 현금 처분했다라고 할게요. 700원에 자, X 1년 7월 1일 날에 700원에 현금으로 매각했다. 현금 매각. 자, 7월 1일 날에 700원에 현금으로 매각했대요. 그럼 5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판 거예요? 7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이 나요? 200원만큼 이익이 나겠죠. 예, 그걸 분개를 해야 되는데, 자, 분개를 어떤 식으로 하냐면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있죠. 예, 주식을 팔았으니까 자산이 감소할 거예요. 자산의 감소는 어디로 빠져요? 대변으로 빠져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 자산의 감소는 대변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식을 팔면은 차변 쪽에 있는 자산을 대변 쪽으로 없애야 되세요. 대변의 단기 매매 증권이 500원 이렇게 감소하게 되겠습니다. 자, 감소가 됐죠? 자, 주식을 팔았으니까 돈이 들어올 거예요. 자산의 감소는 대변, 자산의 증가는 어디로 가야 되겠어요? 예, 차변으로 가요. 차변. 자, 차변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700원에 팔았으니까 700원이 들어오겠죠. 예, 차변에 현금이 700원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현금 700원. 예, 이렇게 돼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죠.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습니다. 자, 그럼 이익이 나요? 손해가 나요? 이익이 나죠. 얼마만큼 이익 나냐면요. 200원만큼 이익이 나는데, 자,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 이익 나죠. 요 200원을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예, 처분 이익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으니까 이익 난 거잖아요. 이 이익 난 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다라고 합니다. 얘를 굳이 뭐 정확하게 설명한다라고 하면은 이 수익이 발생인데 수익 중에서 영업의 수익에 해당하는 거예요.
영업의 수익인데 이런 것까지는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 필요 없으세요. 이 계정 과목이 영업의 수익이냐 뭐 그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으세요. 그냥 수익이 발생했구나 라고만 아시면 되시지,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 손익계산서 항목 중에서 영업의 수익으로 분류된다 이런 거는 지금 외우거나 그러지 마세요. 자,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으니까 당연히 200원만큼 뭐가 발생한 거예요? 수익 발생한 거 맞겠죠? 예, 수익이 발생한 거다라는 거. 자,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자, X1년 4월 1일 날에 주식을 500원 주고 샀어요. 차변의 단기 매매 증권 500원, 대변의 현금 500원. 예, 이렇게 분개가 돼요. 자, 근데 X1년 7월 1일 날에 주식을 300원에 현금으로 매각했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5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판 거예요? 300원에 팔았죠. 예, 요거는 이익 나는 케이스예요, 손해 보는 케이스예요? 손실 나는 케이스단 말이에요. 그래서 500원짜리를 300원에 파는 건데,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 500원을 어디로 빼야 되냐면요, 대변에 빼야 돼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원을 빼요. 자, 뺐죠? 자, 빼고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300원에 팔았죠. 그럼 차변에 현금이 얼마가 와요? 예, 300원. 자, 5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예, 300원에 팔았죠. 이익 나는 거예요? 손해 보는 거예요? 예, 손실 보는 거예요. 예, 500원짜리를 300원에 팔았기 때문에 손실을 보는 건데, 이때 나오는 계정 과목이 뭐냐면요,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 2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얘는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이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요거는 500원짜리를 300원에 팔았으니까 200원만큼 손실 나는 거죠. 요건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손실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5페이지 그 상단에 사례 보시면은 사례 한번 볼게요. 자, 일반적인 처분이 있는데,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600원의 주식을 900원에 매각하고 현금을 수령하였다. 그럼 6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900원에 판 거죠. 예, 600원짜리를 900원에 판매하고 현금을 받았다. 그러면은 단기 매매 증권을 없애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원, 장부가액이 600원이다 이 말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6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거기 장부가액이 600원이다 이런 말이 되어 있죠. 네, 장부가액 600원인 주식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 600원이었던 거예요. 600원. 자, 얘를 팔아요. 얘를 팔면은 얘가 어디로 떨리겠어요? 대변으로 떨리겠죠. 자산의 감소는 대변으로 가야 되잖아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600원 빼요. 빼고 그 다음에 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900원에 매각했으니까 900원이 현금이 들어와요. 자산의 증가는 차변이죠. 차변의 현금 9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세요. 그래서 6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예요? 900원에 팔았죠. 얼마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예, 300원만큼 이익이 나는 거예요. 3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예, 처분 이익 3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00원짜리를 900원에 팔아서 300원만큼 뭐 한 거예요? 이익 난 거죠. 이 이익을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이라고 합니다. 자, 만약에 좀 더 어려운 내용을 한번 좀 더 설명을 해볼게요. 자, X1년 7월 1일 날에 팔아요. 사례가 이렇다라고 할게요. X1년 4월 1일 날에, 예, 단기 매매 증권을
500원 주고 산 건 똑같아요. 대변에 현금 500원. 요리 썼다라고 할게요. 자, 근데 X1년 7월 1일 날에 팔아요. 자, X1년 7월 1일 날에 얼마에 팔았냐면요. 700원에 현금 매각을 해요. 예, 위에 사례하고 똑같죠? 예, 700원에 현금 매각을 하는데 팔 때 있잖아요. 여러분 주식을 살 때 뭐가 들어갔어요? 수수료 들어갔죠? 주식을 팔 때에도 수수료 들어가요. 주식을 사고 팔 때 수수료가 다 들어간단 말이에요. 살 때 수수료는 제가 뭘로 처리를 했어요?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죠. 예,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했는데 팔 때 수수료는 어떻게 하냐면요. 주식을 팔 때 매각했을 때 예, 처분했을 때 자, 매각할 때 매각 수수료 매각 수수료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례를 통해서 볼게요. 자, 700원 현금 매각했는데 매각 수수료 100원을 또 현금으로 지출했다라고 할게요. 매각 수수료 100원을 현금으로 지출했다. 주식을 팔 때에도 수수료가 나간단 말이에요. 그 수수료가 100원이 나갔다라고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700원에 현금 매각했죠. 수수료가 얼마 나갔어요? 100원 나갔어요. 예. 100원 나갔으면은 실질적으로 주식을 팔아서 받은 돈은 700원이에요? 600원이에요? 600원이죠. 500원짜리 주식을 얼마에 판 거나 다름없는 거예요. 600원에 판 거나 다름없죠. 그럼 주식을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은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예, 100원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주식 500원짜리를 700원에 파니까 200원 이익 났죠. 근데 700원에 팔면서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으면은 실제로 받는 돈은 얼마만 받았겠어요? 600원만 받았겠죠. 그럼 처분 이익은 얼마가 발생해야지 맞는 거예요? 100원이 발생해야지 맞는 거죠. 500원짜리를 600원에 판 거니까. 그래서 매각 수수료가 있다. 요 처분했을 때 처분할 때 주의를 해야 될 게 매각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처분가액에서 예, 차감한다라는 거. 자, 요거를 좀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주식을 팔 때에는 매각 수수료가 나가는데 요 매각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차감한다. 요거 하나만 좀 주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교재 15페이지의 세 번째 줄 이때 단기 매매증권 매각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수료 등은 매각 대금에서 차감해야 한다라고 적혀져 있죠. 자, 그럼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얼마짜리예요? 500원짜리죠.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잖아요. 그럼 차변에 있는 단기 매매 증권을 대변에 빼요.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500원을 이렇게 빼요. 예. 빼고 차변에 돈 받을 거예요. 자, 현금을 받는데 현금을 얼마 받냐면요. 700원에 팔고 수수료가 100원 나갔으니까 현금을 600원 받겠죠. 실제로 받는 현금은. 예, 수수료가 100원 나갔으니까. 그러니까 수수료가 있으면은 이 수수료를 처분가액이 얼마였어요? 700원이었죠. 여기서 빼버려야 돼요. 예. 그러면은 처분 이익이 얼마가 잡혀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이 100원이 이렇게 잡히겠죠. 수수료만큼 처분 이익이 얼마가 깎여 내려가요? 100원이 깎여 내려가죠. 수수료를 제가 어떻게 했어요? 받은 돈에서 빼버렸죠. 예, 빼서 얼마가 됐어요? 600원이 된 거죠. 500원짜리를 600원 받고 팔았으니까 100원만큼 이익 난 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 분개할 때 좀 헷갈리는데 이렇게 분개를 하시면 안 되세요. 자,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빼요. 단기 매매 증권 500원을 빼고 차변에 현금 700원 그 다음에 200원만큼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원 잡고 수수료 100원이 나갔죠. 그럼 대변에 현금 100원 수수료 나간 거는 차변에 수수료 비용 1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안 되세요. 그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은 매각 수수료 100원이 나갔으니까 수수료 나간 거니까 수수료 비용 이렇게 처리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게 왜 그러냐면요. 실제로 이 회사가 주식을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은 100원이어야 돼요. 이렇게 분개를 해버리면은 주식을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이 얼마가 돼버려요? 200원이 돼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500원짜리 주식을 자 700원에 팔아요. 자, 700원에 파는데 그 이익이 얼마가 나요? 200원이 나죠. 근데 수수료가 300원 들었다라고 할게요. 수수료가 300원 들었으면 이게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500원짜리 주식을 7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300원 들었으면 손해 보는 거죠. 예, 여러분들이 주식을 한번 해보세요. 해보면 알 수 있는데 수수료까지 고려해서 처분 손익을 생각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수수료가 300원 들어갔는데 500원짜리를 700원에 팔았다라고 해서
주식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은 얼마예요? 200원. 수수료 300원. 이게 어떻게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난 거지? 주식 팔아서 손해 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수수료 비용은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쓰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정보 이용자한테 잘못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단 말이에요. 정보 이용자는 만약에 이렇게 붕괴를 해버리면 이 회사가 처분 이익이 200원 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알고 봤더니 순수하게 주식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은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100원이 돼야지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식을 팔면서 들어가는 수수료는 별도의 수수료 비용으로 쓰지 않고 수수료 비용만큼 뭐를 깎아버려요? 처분 이익을 깎아버려야 돼요. 그 수수료 비용만큼 처분이익이 깎여서 처분이익이 얼마가 돼야지 맞아요? 예, 100원이 돼야지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붕괴는 그냥 처분한 금액에서 여기에서 그냥 수수료를 빼잖아요. 빼면은 그만큼 뭐가 깎여 내려가요? 처분이익이 100원으로 깎여 내려가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매각 수수료가 있으면은 매각 수수료는 처분가액에서 빼면은 뺀 금액만큼 뭐가 깎여 내려가요? 주식 팔아서 남겨먹은 이익이 있잖아요. 예, 처분이익 금액이 떨어질 거다라는 거 깎여 내려가요. 자, 그럼 15페이지 그 사례가 있는데 그 동그라미 2번 볼게요. 매각 수수료 발생 시 15페이지 하단에 사례의 동그라미 2번 매각 수수료 발생 시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 단기간 매매 차익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던 장부가액 600원의 주식을 900원에 매각하고 매각 수수료 100원을 차감한 잔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럼 장부가액이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600원이다라고 돼 있죠. 요 말은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600원으로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얼마에 팔았어요? 900원에 팔았죠. 근데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100원이 들어갔으니까 주식을 팔아서 들어온 돈은 900원이에요? 800원이에요? 800원이어야 돼요. 수수료가 100원 들어갔으니까. 그럼 600원짜리를 8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 이익이 나야 돼요? 200원 이익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장부가액 600원의 주식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냐면요. 6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예요. 자, 얘를 팔아요. 팔면 얘가 대변에 떨리겠죠.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 600원이 떨리고 차변에 현금이 들어와요. 자, 현금이 들어오는데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지금 900원에 팔았죠. 900원에 팔았는데 수수료가 얼마가 들어갔어요? 100원이 들어갔죠. 그러면은 수수료를 뺀 금액으로 돈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는 그래서 요 금액은 매각 수수료 차감한 금액이다. 차감한 금액이어야 돼요. 그래서 매각 수수료는 어떻게 해요? 처분가액이 얼마였어요? 900원이었죠. 그 처분가액에서 뺀 거예요. 빼서 얼마가 들어와요? 800원. 그럼 600원짜리를 800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는 거예요? 200원.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2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주식과 관련된 거,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거는 전부 다 설명을 다 드렸어요. 자, 그럼 16페이지의 필수 분개 연습을 보겠습니다. 16페이지. 자, 필수 분개 연습인데 여러분들 일단 1번부터 4번까지만 한번 해보시겠어요? 16페이지에 필수 분개 연습에 1번부터 4번까지 분개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제가 한번 해볼게요. 자, 보겠습니다. 1번. 자, 보겠습니다. 자, 2013년 11월 1일 날에 단기간 내의 매매 차익을 목적으로 주 LG전자의 주식 10주를 증권회사를 통하여 주당 5,000원에 매입하고 매입 수수료 500원을 포함하여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10주를 주당 얼마 주고 샀어요? 5,000원 주고 샀으니까 얼마나치 산 거예요? 5만 원어치 산 거죠. 그럼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 5만 원이 와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수수료 낸 거는 계정 과목이 뭐가 된다라고 했어요? 수수료 비용이다라고 했었죠. 예, 수수료 비용 5,000원 대변의 현금 500원이네. 예, 500원 대변의 현금 5만 500원. 예,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연결되는 문제인데 2013년 12월 31일이 돼요. 자, 이 샀을 때는 지금 얼마 주고 샀냐면요. 예, 취득가액은 10주를 한 주당 5,000원에 샀어요. 근데 결산일 날이 됐더니 평가가 얼마가 됐냐면요. 10주가 그러니까 장부가액 5만 원이 든 게 1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된 거예요? 5,500원. 그래서 얼마로 평가가 된 거예요? 5만 5천 원. 장부가액이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만 원이었었어요. 5만 원짜리 든 게 기말에 평가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5만 5천 원이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럼 5만 원짜리 든 게 5만 5천 원이 됐으니까 주식의 가치를 얼마만큼 올려주면 돼요? 5천 원만큼 올려주면 되겠죠? 그래서 5만 원짜리 든 게 5만 5천 원이 됐으니까 5천 원만큼을 차변에 올려줘요. 단기 매매 증권을 올려주고, 자, 5천 원이 올라갔으면 이익 난 거예요? 손해 본 거예요? 이익 난 거죠. 대변에 계정 과목을 뭘로 써야 되겠어요?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이익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을 써요. 5만 원짜리 든 게 5만 5천 원이 됐으니까. 자, 그러면 10주가 한 주당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어요? 5천 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는데 기말에 평가해서 10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된 거예요? 5,500원으로 지금 되어 있는 상태예요. 10주가 한 주당 5,500원. 자, 그 다음에 2014년 2월 16일 날 3번 문제. 뭘 받았대요? 보유하고 있는 주 LG전자의 주식에 대한 현금 배당금 6천 원이 당좌이금 계좌에 입금되었다. 그럼 당좌이금 통장에 돈 들어오고 배당금 받았죠. 배당금 받으면 계정 과목이 뭐가 돼요? 배당금 수익이 된단 말이에요. 대변에 배당금 수익 6천 원. 이렇게 분개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4번에 2014년 3월 2일자 분개를 볼게요. 자, 2014년 3월 2일 날 보유하고 있는 주 LG전자의 주식 5주를 한 주당 7,000원에 처분하고 대금은 보통예금에 입금되었다. 거기 장부가액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27,500원. 장부가액이 27,500원이다. 이 말은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다라고 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27,500원이었다라는 거예요. 요거 파는 거예요. 예, 차변 쪽에 단기 매매 증권 27,5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거 파는 거단 말이에요. 뭐 이 문제를 계속 보면은, 자, 지금 이 주식이 한 주당 얼마다라고 돼 있어요? 5,500원이다라고 돼 있는 거예요. 요 중에서 몇 주 판 거예요? 5주니까 5주 곱하기 5,500원 하면 27,500원이단 말이에요. 장부상에 27,500원이다라고 되어 있었던 걸 판 거니까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얼마가 빠져요? 27,500원 이렇게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 쪽에 있는 27,500원어치를 대변에 이렇게 뺀 거단 말이에요. 자, 빼고 얼마에 팔았냐면요. 7,000원. 5주가 한 주당 7,000원이니까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얼마가 들어와요? 3만 5천 원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변에 보통예금 통장에 돈이 3만 5천 원 이렇게 들어오게 돼요. 그래서 27,500원짜리를 얼마에 판 거냐면요. 3만 5천 원에 판 거죠. 그럼 이익이 나요? 손해가 나요? 이익이 나겠죠. 27,500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얼마만큼 이익 나냐면요. 7,500원.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단기 매매 증권을 팔아서 나오는 이익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처분 이익 7,500원.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7,500원짜리를 3만 5천 원에 팔았으니까 7,500원만큼 이익 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5번 문제는 제가 좀 풀게요. 자, 2014년 12월 31일 날 보유하고 있는 주 LG전자의 주식의 기말 시가는 주당 4,5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
지금 시가가 주당 4,500원으로 평가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장부가액이 얼마냐면요. 주식의 장부가. 자, 장부상의 금액이 지금 여러분들 여기 10주가 한 주당 5,500원이 되어 있는데 2013년 12월 31일 날에 작년도에 10주가 한 주당 5,500원이었잖아요. 이 중에서 몇 주를 팔았어요. 2014년도에 5주 팔았죠. 그럼 남아있는 주식은 이제 몇 주가 남아있어요? 5주가 남아있을 거고 여기 한 주당 얼마다라고 평가가 되어 있겠어요? 5,500원 해서 27,500원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장부가가. 그래서 2014년 12월 31일 날 분계인데 지금 장부가는 5주가 한 주당 5,500원, 27,500원인 상태예요. 자, 보세요. 자, 차변에 단기 매매 증권이 5만 원, 그 다음에 5천 원 해서 총 얼마다라고 되어 있어요? 5만 5천 원이죠. 요 중에서 몇 주 팔았어요? 2만 7,500원 팔았죠. 5만 5천 원에서 2만 7,500원 빼면은 남아있는 게 지금 얼마 원치예요? 2만 7,500원이죠. 요게 5주가 한 주당 5,500원이다라는 거예요. 2만 7,500원인데 자, 기말에 평가를 해요. 평가를 하면은 평가액이 얼마가 되냐면요. 5주가 한 주당 얼마로 평가가 된대요? 4,500원으로 평가되었다라고 돼 있죠? 예, 주당 4,500원으로 평가가 된 거예요. 그럼 얼마가 돼요? 22,500원이 되겠죠? 예. 5주가 한 주당 4,500원이니까 22,500원. 그럼 27,500원이 든 게 기말에 평가했더니 얼마가 된 거예요? 22,500원이 된 거죠. 그럼 가치가 올라간 거예요? 떨어진 거예요? 떨어진 거죠? 예, 단기 매매 증권의 가치가 얼마만큼 떨어진 거예요? 5,000원만큼 떨어진 거죠. 그래서 대변에 단기 매매 증권을 5,000원 빼요. 빼고 이익이 난 거예요? 손해가 난 거예요? 손실 난 거죠. 네, 이걸 뭐라고 하냐면요. 주식을 평가하면서 나오는 손실이다라고 해서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이에요. 얘는 평가 손실. 근데 결산일 날에 기말에는 평가 손실, 팔 때는 처분 손실 이런 거예요. 예, 단기 매매 증권 평가 손실 5,000원. 예, 이런 식으로 분개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 매매 증권과 관련된 내용을 다 풀어봤는데 그 뒤에 실전 연습 문제가 있단 말이에요. 예, 그거 풀면서 다시 한 번 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예, 잠깐만 좀 쉬었다 할게요.